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했던 적이 있나요? 인간은 누구나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타인이 내 감정을 알아줘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상대방의 의무인가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당신은 얼마나 상대의 심정을 알아주고 있나요? 당신이 타인에게 행사하는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작 나는 타인의 심정을 몰라주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내 심정을 알아주고 공감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은 내 감정을 알아줘야 할 그 어떤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이라는 관계성은 지금 내가 느끼는 결핍의 감정을 완성해 주기 위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타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그로 인해 서운한 건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당신의 메인 카르마가 되는 관념이 그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판을 짠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 타인은 병들어 갑니다. 애당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이 내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병들어 갑니다. 또 당신은 그런 상황에 버릇이 듭니다. 그렇게 서로 지쳐서 시들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찾겠지요. 나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누군가를 말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주고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도식을 기억하세요. 나는 나라고 규정된 그것을 아는 자이다. 당신의 세상을 운영하는 진짜 주인공은 that 앞에 있는 I am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갖가지 관념과 조건으로 규정된 작은 나가 이곳을 보고 아는 자인 큰 나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말이지요.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위로는 작은 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규정된 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규정하는 큰 나, I am의 자리로 가세요. 그때 작은 나가 원했던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타인은 그 몰이해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애당초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 해도 타인은 지쳐갑니다. 애당초 나의 감정에 대한 실감은 서로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 공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 안에 작은 나인 내면 아이들이 폭발해 나올 것입니다.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세상에 내 편은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라고 외치면서 말이지요. 사실 이 아이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이런 판을 짠 것입니다. 불행해지기 위해 때를 쓴 것이죠. 타인은 오히려 희생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큰 나의 자리로 가세요. 그곳에서 작은 내면 아이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현실을 허용해 주세요. 그럼 당신이 스스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변할 때 타인과의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자의 자리를 묵상해 보세요. 그 당연한 존재의 느낌과 허용의 자리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항상 불안한 당신에게
나는 왜 인간관계 안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낄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어처구니 없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불안한 진짜 이유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불안을 위해 내가 선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그 결과로서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모한 사람이고 불안하다 라는 규정이 원인과 과정을 현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위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럼 불안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함이라는 것 또한 궁극의 자리에서 보면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의 표현입니다. 안정감과 불안함은 차이가 없는 동일한 존재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장면에서 불안함이 선택되고 나에 의해 허용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지요. 그러나 계속 불안함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나요?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불안하기를 멈추세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불안은 바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끊어내기 전에 왜 내가 불안해야만 했는지, 이 불안감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관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괜히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야 하기에 불안하다면 그 불안감에 귀 기울여 숨은 메시지를 들어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서운하고 억울한가요? 혹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만큼 나 또한 타인에게 무수히 많은 잘못을 합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 피해자일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가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어쩌면 당신은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가해자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해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이지 않을까요? 당신이 전적으로 피해자 역할만 해왔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하기에 내가 피해자였던 순간만큼 내가 가해자로서 기능했던 순간도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바라고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의 눈으로 그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라고 말하세요. 누군가에게 사과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나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타인 또한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그와 나 사이에 규정되어 있던 관념망의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톱니바퀴가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지금 이 순간의 존재성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타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내 인식이 바뀌면 그는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의 인식이 바뀌면 그도 변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만약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자유롭지 못해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떤 관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속해야만 존재를 지속할 수 있는 관념들을 찾아보세요. 인간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적이 있나요?
그 기억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트라우마답게 그 기억들을 애써 잊으려고, 밀어내려고, 외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나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잊으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그것을 계속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잠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트라우마를 대비하며 살면 나의 행동 반경, 사고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삶 전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기억은 하나의 환상이며 그럴 만하기에 그런 형태로 발생했던 한순간의 사건이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없으며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 그림자에 지배당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뿐입니다.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더 이상 그 기억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그럴만해서 일어났던 한순간의 사건이었다고 조금씩 인정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면 그 트라우마를 만들어냈던 관념들마저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이상형 목록은 뭔가요? 이상적 연인, 이상적 가족, 이상적 직장 등 그 대상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적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은연중에 자신의 이상형 목록을 상대에게 적용합니다. 이상형 목록은 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가족 등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당신은 어떤 이상형 목록을 가지고 있나요? 적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당신이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보세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결핍입니다. 이상형 목록은 동시에 결핍 목록이기도 합니다. 그 결핍 안에 당신의 관념이 있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이상형이라는 이상향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나의 이상형 목록에 따르도록 상대방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족쇄입니다. 당신이 남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먼저 줄 수 있나요?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당신이 남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나 자신에게서도 항상 무언가, 능력이나 명성 혹은 좋은 이미지 등을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에게 똑같은 것을 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남에게 먼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니 당연하게 순환하여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사실 항상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묵상해 보세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나는 기꺼이 줄 수 있나요? 깊은 침묵 속에서 가슴과 대화를 해보세요. 부모님에 대한 인상이 어떤가요? 표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떠올리거나 대하면 가장 주도적으로 느껴지는 직관적인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느낌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생각, 감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에 기반하여 반응하고 의도하며 행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지요. 어린 시절에 각인된 부모님에 대한 인상부터 알아봅시다. 만약 그것이 변했다면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감정적 변화들 또한 회상해 봅시다. 최초의 인간관계는 가정에서 생겨납니다.
따라서 내 인간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생명을 줬지만 동시에 상처도 주었습니다. 태어나 겪은 첫 번째 부정은 부모의 안 돼였고 첫 번째 통제 또한 부모의 안 돼였지요. 역설적이게도 생애 첫 통제의 경험은 부모로부터 옵니다.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이를 보호하거나 교육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입장을 모르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움 또한 생겨나지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자신만의 자유의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부모님 또한 전체성의 작용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관념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행위가 완성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라 관념들이 연합해서 부모를 통로로 사용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품었던 생각, 느낌, 감정, 부정, 통제, 인정욕구, 비교, 무시, 천대, 학대, 심지어는 사랑의 마음마저 그들이 주체로서 낸 게 아닙니다. 관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순응하거나 주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게 아닙니다. 모두 관념의 작용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러한 부모님의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미운 사람이 있나요? 미움이란 뭘까요? 미움은 사실 관심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미워 죽겠다면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에 대한 미묘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계를 맺을 때는 당신 안의 어린아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행동 수칙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정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미움이 생겨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숨기고 싶은 무언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그 사람을 통하여 거울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미운 것입니다. 묵상해 보세요.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사실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그는 그럴 만하기에 그런 식으로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이는 남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추어진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당신은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요?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찾아보세요. 숨기고 싶은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숨기는 것이 많을까요? 타인에게 숨기고픈 내 모습을 넘어서 스스로에게마저 숨기고픈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는 강박처럼 이렇게 메아리칩니다. 나는 뭐뭐해서는 안 돼. 나는 뭐뭐 해야 해. 그런데 이 목소리가 사용하는 잣대가 전적으로 나의 것인가요? 만약 전적으로 나의 것이라고 믿고 싶다면 그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잘 살펴보면 인간관계에서 나는 뭐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기 규정 안에 당신의 뿌리 깊은 카르마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한가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야 마음이 편할까요? 막상 나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서
어째서 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여기는 걸까요? 이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내 마음이 편한 것인지 찾아보세요. 조건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안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리에 빠지거나 맹렬한 적의가 올라옵니다. 이 모든 감정작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바로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나를 제한하는 규정, 조건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아 보세요. 그 규정들로부터 느껴지는 느낌, 감정들을 바라보세요. 그들 또한 잘못된 것 없는 완전한 존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결핍되어 있기에 위로와 포옹을 필요로 하는 인격들이지요. 그들을 안아주세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먼저 안아주고 달래주세요. 이들이 있어 내가 나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의 삶을 표현하는 궁극의 의도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조건과 환경인가요? 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나요? 혹시 나의 가치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끼나요? 나는 못모한 사람들만 만날 거야.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못모한 사람들을 만날 자격이 없어. 내가 그렇지 뭐.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둘 중 그 무슨 마음이 되더라도 왜 나의 가치를 주변 환경에 따라 결정해 버릴까요? 혹시 나 자신에 대한 원인 모를 불안감, 두려움을 주변 상황들로 도피해서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요? 무엇이 그리도 두렵기에 내가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수준을 통해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느끼는 걸까요? 나를 둘러싼 이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할 때 모든 가치가 완성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를 통해 주변인들마저도 최상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묵상하세요. 나는 주변인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있어서 정말 완벽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